혹시 싸고 큰 임야는 없나요? 있습니다. 평당 5,000원에 1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로는 있죠? 네,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에 묘는 없죠? 네, 묘가 눈에 보이는 것만 10기 정도 되는데 정확히 알려면 다 둘러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산이 조금 높고 깊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기술 중 그 세 번째로 분묘가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두려운 땅을 싸게 사서 분묘를 해결하여 그 가치를 올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도 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아 해당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분묘 기지권 다들 아실 겁니다.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더라도 임의로 이장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권리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대로 남양의 양지 바른 곳에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있는 땅들은 대체로 명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묘를 쓰기 전에 방향과 풍수 등 여러가지 고려한 후에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들의 묘를 되도록이면 명당에 설치하고자 하는 조상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내 땅에 분묘를 설치했지만 매도할 때는 토지만 매도하고 분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매도할 경우 등으로 현재에 와서는 이 분묘로 인해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임야에도 양지 바르고 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이런 산에는 분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묘가 있는 산이 좋은 산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임야에 묘가 현재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묘가 보이나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묘가 여기에 지금 한 개가 보이고요. 여기에 지금 또 한 개가 보입니다. 한 개라고 말씀드려도 봉부는 두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은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묘가 또 이쪽에도 묘가 보이고요. 자, 이쪽에도 묘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쪽도 두 개의 봉분이 있는 분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야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소유이고 내가 사야 될 한 필지의 임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 임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차선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로에서 이렇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임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의 분묘들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하지만 이 땅을 사서 내가 개발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임야를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보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임야나 산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최대의 고민은 바로 이 분묘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산지를 구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묘가 있을 때는 매입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묘가 여러 개일 경우 또는 여러 곳에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분묘의 존재를 몰랐는데 구입 후 알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임야나 산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거나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어서 직접 다 둘러보지 못하고 구입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묘나 분묘 기지권은 임야나 산지에서 아주 중요한 체크 항목입니다. 제가 분묘 기지권의 정의나 성립 요건 등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검색만 해보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분묘 기지권을 잘 해결해서 임야 산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임야 산지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산은 싸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혹시 싸고 큰 임야는 없나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있습니다. 평당 5,000원에 1만 평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 당연히 손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로는 있죠? 네, 도로는 없습니다. 그럼 경사는 높지 않고 완만하죠? 네, 경사가 조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는 없죠? 네, 묘가 눈에 보이는 것만 10기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알리면 다 둘러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산이 좀 높고 깊네요. 사실 싸고 좋은 땅은 없습니다. 물론 전답, 과수원에 비하면 산은 엄청 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관심을 가지고 산을 싸게 사서 개발해서 차익을 보고 팔거나 아니면 싼 산을 사서 집도 짓고 나무도 심고 즐기고 힐링하기 위해 산을 찾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싼 임야에는 꼭 묘가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임도라도 내면 되고 경사가 높은 산은 제외하고 경사가 완만한 산을 고르면 되는데 이 묘는 도로도 있고 경사도 완만한 산, 말하자면 관리하기 좋은 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완만한 경사에 도로가 있는 분묘가 있는 산을 이 분묘 때문에 수요자를 찾기 힘든 현실 때문에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현황평가서에 미상의 분묘가 존재하며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죠. 우리가 공략해야 할 바로 그 싼 임야입니다. 사실 실무에서 분묘 기지권은 상당히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명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묘가 있다면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처리 방법을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분묘 기지권을 이론적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맙니다. 보통은 경매나 매매에서 매수자들이 다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이 덜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분묘 기지권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분묘의 주인을 찾아 정말 공손하게 내가 이 산을 사서 개발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조상님이 편히 쉬실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시거나 이제 장례 문화도 바뀌었으니 좋은 납골당으로 모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협의를 청해 보신다면 의외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무용고 묘인 경우에는 개장 공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유용고 묘인 경우 관리가 되는 묘는 주인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인을 찾는 방법은 1년에 2번 있는 추석, 설, 명절 전에 묘지 주변에 팻말이나 현수막 설치를 통해 연락을 달라고 표식을 해놓고 벌처기간이나 명절 전후에 성묘를 하러 올 때 주인을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팻말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주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또한 대행 업체를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유료로 이런 방법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물론 이 업체들도 전부 다 승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묘의 주인을 찾는 게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공손한 협의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겠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묘가 그 땅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묘가 그 땅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몇 기가 있다면, 꼭 그 땅이 마음에 들면 토지 분할을 통해 가운데 위치를 가장자리 위치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판단하고 만약 그 땅의 모서리 쪽에 있다면 과감히 그 땅은 개발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묘가 3기짜리 묘가 보입니다. 보니까 지금 비석도 이렇게 서 있고요. 주변에 재단도 있는 걸 보니까 관리가 아주 잘 되는 묘라고 보이고요. 자, 이쪽도 지금 묘가 보입니다. 2기가 보이는데 이쪽은 관리가 그렇게 잘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묘가 이렇게 3기짜리가 있고 2기짜리가 있는 이 토지를 내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가 한 필지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 필지에 있는 묘 5기가 해당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 묘가 없고 이 묘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 여기 임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를 하고 개발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된다면 이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장자리에 있는 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묘가 중요하겠죠. 자, 이 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필지에서 가운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묘는 현재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땅이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 이 묘 세기로 인해서 입찰을 하기를 두려워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묘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면적이 임야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분할의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쪽 면적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으로 충분히 나온다면은 분할을 해서 이쪽 묘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쪽 부분만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쪽에도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뒤쪽 부분도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묘를 분할을 통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 묘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할 건데요. 그리고 토지의 형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묘를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묘 주인과 협의를 해보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공손한 협의가 우선이고요. 공손히 협의를 했는데도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묘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개발을 하면 됩니다. 임야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묘가 있는 면적을 제외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모습을 보는 이 분묘의 주인들도 조상님 묘 주변이 개발로 파헤쳐지는 모습이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묘 협의의 포인트는 결국 분묘의 주인이든 이 땅을 산 사람이든 조상님 묘에 대한 공손함과 예의가 기본적인 전제가 된 상황에서 이장의 비용이나 이장하지 않았을 때 분묘 주인이 입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의외로 해결할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과감히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저기 분묘가 흩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좁은 비석이 세워져 있고 봉분 관리가 잘 되는 묘는 의외로 협의가 쉽거나 아니면 아예 협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그 정도 묘를 관리한다는 것은 효심이 지극하다는 의미니까 보상금보다 개발로 인해 조상님 산소가 피해를 입을까봐 노심초사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상 후에 이장이 가능하고 반대로 아예 분묘 기지권을 믿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막상 조상님 산소 주변이 개발로 공사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뀔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정중히 이장을 요청하시고 협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 묘의 주인들, 보통은 보면은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닐 거라는 추론을 하고 접근을 해봅니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산소는 협의가 안 된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래 대부분의 판례 94-37912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료 지급의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몇 년 전 드디어 대법원이 그 입장을 바꿔서 바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228-007. 이 판례에 의하면요, 토지 소유자와 분묘 기지권자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 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한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료 청구를 한때부터 인정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짜로 사용했던 묘를 지료 청구권인 돈을 내라고 하면 차라리 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고 이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생길 겁니다. 만약 이 지료 청구권을 청구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미납 시에는 분묘 기지권 소멸 청구권이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이 방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해서 분묘 기지권을 깨트리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비도시 지역인데 도시 지역으로 편입 가능한 위치의 임야나 산지는 경매 사이트를 꾸준히 보면서 특히 분묘 여부를 잘 체크하셔서 향후 계획을 세우고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분묘장 절차를 묵묵히 하시다 보면 의외로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